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우리 소리를 듣는 걸 한자로 들을 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각, 즉 우리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공기가 진동하면은 이 고막이 이제 흔들려서 이 진동이 신경회로를 따라서 우리 대뇌로 전달이 돼서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리의 전달 경로를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소리의 전달 경로. 그래서 공기가 진동하면 일단 웨이도, 이쪽을 바깥귀 즉 웨이, 이쪽을 가운데 중이, 이 안쪽을 네이. 그래서 웨이, 중이, 네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웨이에 있는 길 도자죠, 한자로.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웨이도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오고요. 들어오다 맨 처음 부딪히는 게 이제 여기 고막이죠. 고막을 진동시키고, 이 고막에 연결된 게 이제 귀 속에 뼈가 이제 세 개가 있거든요. 여기 하나, 둘, 세 개의 뼈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귀 속 뼈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막 다음에는 귀 속 뼈, 귀 속 뼈. 이 뼈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이렇게 달팽이처럼 생겼다 해서 이걸 달팽이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진동이 이 안에 액체가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액체를 진동시켜요. 그래서 귀 속 뼈 다음에는 달팽이관. 여러분들은 이 교과서 아래쪽에 써주세요. 이쪽에 가운데 있으면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요. 이 달팽이관 안에는 그 청각 세포들이 있어요. 청각 세포. 그래서 소리의 감각을 느끼는 그러한 세포거든요. 그래서 달팽이관 다음에는 달팽이관 속에 있는 청각 세포. 그다음 이 청각 세포는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 청각 신경. 요 노란색이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청각 세포 다음에는 청각 신경. 이 신경을 타고 쭉 가면 최종 종착지는 어딜까요? 그렇죠. 대뇌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각신경에서 대뇌의 청각을 느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소리의 전달 경로입니다. 이제 각 부분별로 중요한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막은 소리를 진동시키는 얇은 막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귓속뼈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고막에 연결된 뼈인데, 고막의 진동은 소리를 증가시켜요. 한 곱하기 20배 써볼까요? 그냥 들리는 소리를 20배 정도 크게 증폭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달팽이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달팽이관은 청각세포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청각신경은 이제 뇌로 전달하는 기능이 있고, 지금 요게 지금 소리의 전달 경로에 따라서 얘네들이 하는 일을 얘기한 거고요. 나머지 아이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 아이들 중에 이제 귀인두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귀인두관은 여기가 귀죠, 귀고, 요 귀가 콧구멍하고 우리 입구멍으로 이제 연결이 돼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 입과 코, 그리고 식도가 있는데, 식도하고 입 사이에 이 요 구간을 인두라고 해요. 나중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귀하고 목구멍 뒤쪽에 있는 인두 사이에 있는 관이다 해서 요 관의 이름이 바로 귀와 인두를 연결하는 관이다 해서 귀인두관. 이곳은 평상시에는 뚜껑으로 덮여 있어요. 이거 뚜껑으로 덮여 있어서 안에가 이렇게 닫혀 있는 공간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뭐 비행기를 타거나 높은 곳에 갔을 때 귀가 멍해질 때 하품을 하거나 침을 삼키면 이게 뚜껑이 싹 열리면서, 잠깐 뚜껑이 이렇게 열리면서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안과 즉 고막
아니면은 이제 귀 안에 중이 쪽이고, 그다음 고막 바깥은 외부가 되겠죠. 그래서 고막 안쪽인 귀 속과 고막 바깥쪽인 바깥 공기 압력을 조절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반고리관이라고 되어 있죠. 이 반은 이제 이게 고리죠. 이게 고리인데, 반고리는 뭐냐? 이거의 절반 정도, 요 정도 사이즈인 것을 이제 반고리라고 합니다. 고리는 완전히 원형이고, 반고리는 원의 절반 정도 사이즈. 여기는 원처럼 지금 보이지만 이걸 이렇게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리가 가다가 중간에 끊겨 있는 그러한 느낌. 이 반고리관은 우리 요 안에 액체가 회전을 해요. 요 안에 액체가 막 회전을 해가지고 요 아래쪽 이렇게 털 같은 게 있거든요. 감각 세포인데, 이 털이, 이 안에 액체가 회전하면 이 털도 움직이면서 전기 신호가 zzz 가서 이렇게 대뇌 쪽으로 가요. 그래서 얘는 회전 감각을 느끼게 하는, 내 몸이 지금 회전하고 있구나를 이제 느끼게 해주고요.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전정기관은 요 앞에 네모난 이렇게 앞들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 정자가 뜰이에요. 그래서 앞들, 우리 집 앞에 있는 네모난 앞들처럼 생긴 기관을 전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기울어지는 자극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요 안에는 이제 여기에도 이제 작은 세포들이 있는데, 요 위에, 이 세포 위쪽에 작은 돌멩이,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는 작은 돌멩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중력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은 당연히 여기에 있는 요 세포들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 세포들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러면서 이때 전기가 지지직 하면서 대뇌 쪽으로 가면서, 야, 지금 몸이 기울고 있어, 이렇게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그 영상,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기 전에 오른쪽 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귀가 하는 일, 귀가 귀의 역할. 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가장 쉽게 소리 듣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청각의 역할도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 동그라미 평형 감각을 안 쓰러지게 하는 그런 역할도 우리 귀에서 담당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 평형 감각에는 다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은 회전, 평형 감각에는 회전 감각하고 그 다음에 기울어짐, 이렇게 두 가지를 느껴요. 그래서 회전 감각에는 2-1이라고 하시고, 기울어지는 감각에 대해서는 2-2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반고리관 요런 화살표를 한번 해볼까요? 뭔가 돌아가는 느낌이죠, 안에서 액체가. 그래서 반고리관은 회전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전정기관은 이렇게 네모난 모양인데, 여기 이렇게 털 같은 걸 그려주시고, 여기 돌멩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그림을 그려볼까요, 털이? 그래서 이 전정기관은 기울어짐을 느낀다. 네,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리를 듣는 그 경로, 어떤 경로를 거쳐서 대뇌까지 가는지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네, 여기에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도를 거쳐서 이 고막, 이게 고막이죠. 고막을 거쳐서 요 뼈죠. 귀속뼈가 진동을 해서 귀속뼈가 여기서 띵띵 이렇게 진동을 하면 안에 있는 액체들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요 안에 청각 세포가 있다고 했죠. 요 안에 청각 세포가 있고, 얘네가 흔들릴 때마다 전기 자극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청각 신경을 타고
대뇌로 간다. 근데 이 청각 세포가 있는 곳이 바로 달팽이관. 자, 다음으로 이제 귀 속 뼈가 아까 전에 몇 배 확대한다고 했죠? 증폭을, 귀 속 뼈가 아까 20배 정도 소리의 크기를 크게 해준다고 했죠?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요 귀 속 뼈가 어떤 작동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진동을 하죠. 이렇게 진동을 할 때, 여기 지금 이게 고막이에요, 고막이고, 이 귀 속 뼈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이 귀 속 뼈의 마지막인데, 귀 속 뼈, 마지막 면적. 그래서 고막은 이렇게 넓죠, 지금. 고막이 넓은데, 이 넓은 곳의 진동이 이 작은 곳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손바닥으로 이렇게 뭔가를 미는 것보다 이 손바닥의 압력을 작은 압정의 끝부분으로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하면은 똑같은 힘이지만 닿는 면적이 이렇게 좁으면은, 닿는 면적이 작으면은 더 압력이 더 세겠죠. 마치 어떤 여성이 그냥 신발을 신고 운동화를 신고 내 발을 밟는 거랑 어떤 여성이 하이힐을 신고 하이힐 끝으로 내 발을 밟는 거랑, 그때 이 여성의 몸무게는 똑같겠지만 전달되는 이 면적이 크냐 면적이 작냐에 따라서 작을 때 압력이 더 세겠죠. 그래서 곱하기 20배가 이제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도 이제 마무리해서 마저 보시면은 나와요. 이렇게 진동하는데 이 면적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면적이 큰 면적에 있는 애가 작은 면적으로 전달되니까 압력이 세다. 네, 이게 바로 귀 속 뼈에 의해서 진동이 이제 증폭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 외에도 얘네가 지렛대 역할을 하는 원리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계속해서 이제 귀 인두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가 인두예요. 여기 사람 입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귀죠. 귀고 여기가 중이, 아까 귀 속 뼈가 있는데 뼈 밑에 쪽에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귀하고 인두를 연결하는 관이다 해서 귀인두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평상시에 이제 닫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구멍 안쪽 공간에서 이 밑에가 이제 식도거든요. 식도 바로 전까지 요 공간을 인두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아까 반고리관 회전할 때, 액체가 회전할 때 그 안에서 느끼는 세포들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봅시다. 네, 반고리관을 이제 확대했더니 이 반고리관 안쪽에 이런 세포들이 있고, 사람이 회전할 때마다 이 액체가 막 회전해요. 그때마다 요 유모세포라고 하는데 이 털이 액체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전기 신호, 움직일 때마다 이온이 이동하면서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 전정기관도 확대해 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탄산칼슘이라는 돌멩이가 있다고 했죠? 한번 봅시다. 3D로. 자, 전정기관을 확대했더니 이렇게 생겼는데 요 위에 어떤 돌멩이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기울거나 넘어질 때는 이 돌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쏠려서 내려가요. 그러면서 이 털들도 이 젤리 형태 위에 돌이 있는데 이 젤리가 움직이니까 털이 움직이고, 털이 움직일 때 이온들이 이동하면서 전기가 즈즈즈 하면서 대뇌 쪽으로 가면서 야 넘어질 것 같아, 빨리 근육을 움직여서 넘어지지 마,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교과서 확인하기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귀에서 소리 자극을 받아들이는 청각세포는 어디에 있느냐? 분포하는 부위는 어디냐? 어디라고 했죠? 그렇죠. 달팽이처럼 생긴 달팽이관. 달팽이관 속에 청각세포가 있다. 자, 2번 문제. 몸이 회전하는, 자, 회전하는 자극은 아까 이렇게 세미서큘러, 우리가 세미파이널이 준결승이듯이 서큘러가 이제 원이지만 세미면은 그거랑 비슷한 반원, 즉 반고리관에서 회전 감각을 느낀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반고리관. 고리는 고리인데 절반 모양의 고리 모양. 자, 기울어짐은 아까 어디에서 얻는다고요? 그렇죠. 네모난 앞들. 그래서 네모난 앞들을 한자로 앞전에 뜰 정자를 써서 전정기관. 앞들처럼 생겼다 해서 전정기관이라고 합니다. 3번 문제 볼까요? 일반적인 이어폰과 달리 귀 옆에 이렇게 여기 귀에다 대는 게 아니라 요 귀 옆에 대는 그러한 이어폰이 있죠? 그런 걸 이제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해요. 골전도 이어폰. 골전도 이어폰은 고막이랑 연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리를 듣는지 그 원리는 무엇인지 설명하여라. 이 말에 그 정답이 숨어 있어요. 이 골자만 알면 돼요. 한자로. 한자가 뭐죠? 골자가? 뼈 골자예요. 전도는 전달. 그래서 요 사이에 뼈를 통해 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가 있으면은 이 귀에서 고막을 울려서 고막이 세 개의 뼈, 귀속뼈를 통해서 달팽이관에 있는 액체를 진동시켜서 느꼈지만 이 골전도 이어폰은 우리 귀랑 가장 가까운 게 이제 광대뼈거든요. 이 광대뼈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뼈를 진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 광대뼈의 진동이 고막이나 이 귀속뼈를 거치지 않고 바로 광대뼈의 진동이 바로 달팽이관으로 이제 진동이 전달이 돼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네, 이상으로 청각, 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